볼륨 모델을 써야 되고, 자, 일단 맥스 뎁스는 5라고 잡아놓고 할게요. TRD, TSD, TRT, 스코어.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점수는 좀 올라갔는데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결정 트리의 그 과적합적인 특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맥스 뎁스가 이제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규제 사항이니까 규제를 좀 더 하려면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죠. 뎁스를. 자,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오히려 둘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자, 그래서 한 4 정도로 하면은 얼추 로지스틱 회계랑 비슷한데, 자, 요거 이상하네요. 그죠? 이 비선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정 트리가 좀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결정 트리가 더 좋다고 한 거는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이 결정 트리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점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데이터의 패턴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소적합, 자, 과대적합. 과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가할수록 이제 과소적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충분한 데이터의 패턴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고정되어 버리고, 규제를 좀만 줘도 데이터 패턴의 그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과소적합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럼 결정 트리가 맞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결정 트리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 높게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좀 높게 우리가 취하면 테스트에 대한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게 올라가잖아요. 과적함이니까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앙상블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지금 가장 단순한 구조는 우리가 회기로 다 처리가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구조는 트리를 사용했는데 트리의 한계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나온 게 앙상블이고요. 사실상 머신러닝의 단순한 데이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앙상블 모델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결정 트리는 우리가 왜 했냐면 결정 트리를 그냥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정 트리로 앙상블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은 한 15분 동안 앙상블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만 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익히면 사용하는 건 금방 하죠. 우리 5줄이면 되는데. 자, 앙상블은 자, 여기가 결정 트리라고 해볼게요. 결정 트리 모델이죠. 그래서 얘가 자신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뭐 정확도가 만약에 90,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90,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점수가 뭐 60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거는 이 결정 트리 모델이 굉장히 과적합되게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결정 트리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자, 그리고 얘가 학습할 때는 여기가 70.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게 또 7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요. 뭐 여기는 80, 70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거를 결정 트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많이. 자, 그러면은 이 많은 결정 트리 모델의 예측 값이 나오겠죠. 이걸 평균 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결정 트리 모델이 예측한 거는 데이터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가 덜 됐죠. 그죠? 특정 패턴에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제가 뭐 패턴을 직접 그리기 힘드니까 패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1에 대한 학습 결과가 90, 60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패턴 만약 2가 있어요. 새로운 패턴. 새로운 패턴 2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70대 7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패턴 3 해서 이 패턴으로 학습을 하면은 80, 7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패턴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데이터는 한 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비슷하냐면 교차 검증 기억나시나요? 교차 검증. 자, 그래서 교차 검증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폴드를 이렇게 나눠서 요 4개는 학습 데이터로 쓰고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그거에 끝나면은 요거 이제 또 요 뒤에 4개 쓰고 요거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이렇게 한 5번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우리가 데이터 패턴을 다른 패턴을 확보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 트리 모델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100개한테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여기에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걸 합니다. 부트스트래핑. 여기 부트스트래핑. 여기도 부트스트래핑.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원본 데이터를 뽑아요. 근데 원본 데이터가 100개면은 100개를 뽑아요. 그럼 원본이랑 패턴이 뽑은 데이터랑 똑같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해주면 달라집니다. 중복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이랑 이 패턴 1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게 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를 100개를 여기서 또 뽑으면 이 복원 추출해가지고 중복돼서 뽑히는 게 여기랑 여기랑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를 거고.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 이 100개를 그대로 100개를 뽑아서 중복이 여기 패턴 1에 대한 데이터를 100개 뽑았는데 중복이 많이 나오면 원본 데이터랑 이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본 데이터는 100개, 서로 다른 데이터 100개가 있는데 패턴 1에서는 막 중복 데이터를 잘못해서 많이 뽑으면 막 30개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본이랑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 뽑은 데이터의 생김새가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또 통계의 마법인 게 이 패턴, 이 부트스트랩한 결과가 많으면 그렇죠? 패턴이 지금 3개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100개 만들어요. 그럼 놀랍게도 이 원본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이 데이터의 패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를 평균을 내요. 그러면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가져요. 왜냐면 이 하나하나가 나무거든요. 결정 트리예요, 얘네가. 결정 트리인데 트리가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100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숲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를 많이 써서 포레스트고, 랜덤은 부트스트랩해서 랜덤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델 중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대부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선형 모델이, 그러니까 선형 데이터든 비선형 데이터든 랜덤 포레스트를 쓰면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 결정 트리들을 뎁스를 몇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얘네들도 이 데이터에 대해 과적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도 규제를 할 때는 맥스 뎁스를 써요. 그래서 트리, 그 결정 트리에서 쓰는 규제 항목을 그대로 다 씁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거기에다가 N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나무 몇 그루 심을 거냐? 일반 100개예요. 디폴트. 결정 트리 100개 써가지고 100개의 결과를 취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역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알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를 알아가는 것만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개. 맥스 뎁스는 아까 우리가 결정 트리 규제할 때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 N 에스티메이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따지자면은 맥스 피처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퀘어 루트.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맥스 뎁스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N 에스티메이터는 이 나무 몇 개 나무의 결정 트리의 결과를 취합할 거냐. 100개예요, 기본. 그다음에 이제 맥스 피처 같은 경우는 특성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좀 더 일반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됐죠? 그래서 개념은 그래요. 앙상블의 그 기본적인 컨셉은 여러 개의 모델을 취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훨씬 좋다. 결정 트리는 과적합되는 특성을 가진 모델인데, 얘네들을 여러 형태로, 여러 패턴에 대해서 학습시켜가지고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린 게 앙상블 모델이고요. 머신러닝 모델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 포레스트랑 나중에 배울 부스팅,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럼 선형회귀 왜 배운 거지? 단순한 모델에서 선형회귀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형회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선형회귀로 해결하시고, 그걸 안 되면은 이제 뭐 앙상블 쓰시면 되는 거예요.